그리고 그 끊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민중들의 쉬운 욕을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건 더 이상 못 참겠어. 하지만 이거를 방법이 없는 거야, 사람들은. 그때 누군가 하나 던져주면. 선종이 뭘 얘기했는데 선종이 가장 쉬운 불교예요. 그래서 해능은 일자무식이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게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요. 중국 불교를 통틀어서 머리 좋은 것만 따지면 어떻게 보면 현장 스님이 내가 보기엔 1이고 현장 스님이 원탑이고 서유기에서 현장 스님이 원탑이고 그 다음에 지자대사, 천태 지자대사 수나라 때하고 당나라 때 현수 법장 스님 같은 분들이 최고급이거든요. 내가 보기엔 이게 원탑이고 여기보다 조금 떨어지는 게 이 양반들인데 이 양반들에 의해서 이미 너무 머리 공부를 할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은 거기까지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배우다 죽어.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팔만대장경이 갖춰지는 바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걸 끝까지 읽는 놈이 없는 거지. 이해하는 건 둘째치고 야 읽지를 못하겠어 죽을 때까지. 그다음에 지금은 읽어요. 지금은 읽으려면 읽을 수 있어. 왜? 오래 사니까. 근데 옛날에 한 40대 중반에 죽을 때를 생각해봐. 그러면 지가 20살부터 읽어도 25년 안 쉬고 읽는다고 가정해도 저게 안 돌아갑니다. 잘. 그러니까는 노량진 고시원에서 컵밥을 계속 먹어가면서 읽어도 저게 다 돌아갈까 싶을 정도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다음에 해능 스님 같은 경우가 나타나서 이거를 다 이해하고 그 다음 버전을 내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날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날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걸 가지고 더 이상 안 돼. 아니 근데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이거 반야신경을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반야신경 번역본을 제가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인데 조계종에서 번역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인데 이유는 간단해요. 번역인데 한글로 되어 있지만 전혀 뜻이 안 들어. 이게 무슨 놈의 번역이야? 한문은 우리 글이 아니니까 뜻이 안 들어. 말이 돼. 한글로 바꿨다는데도 뜻이 전혀 안 들어.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냐면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틀리게 이렇게 파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 갖고는 안 되고 아예 때려치고 추상화 그리듯이 피카소나 이런 사람들이 모든 그 전에 아주 세밀하게 그렸어요. 사람들이. 점점 정물에 대해서 아니면 사물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그렸어.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사물을 진짜 정확하게 묘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뻑가버린 거예요. 왜 뻑갔냐? 카메라가 나왔어. 사진이 나온 순간 경기 끝났어. 그걸 세밀하게 그릴 거면 야 사진을 찍어. 뭐 한다고 그 미친 짓을 해. 이러니까 그림을 세밀하게 그리는 관점보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했냐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할 거야. 그게 추상이라는 거예요. 추상. 그러니까는 대상을 해체시켜버려. 그리고 그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내 주관성을 그리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게 추상화야. 그래서 추상화는 저놈이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정물에 대해서 대상을 묘사를 자세하게 하는 그림을 보면 야 저게 진짜 같다. 가짜 같다. 안 그러면 저게 잘못 그렸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추상화는 어쩌라고가 돼요. 어쩌라고가 돼. 똑같은 문제가 여기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어느 정도 단계까지 범위를 늘려놓으니까 그걸 사람들이 일반 사람은 못 따라가.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걸 날려버리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거, 문자라고 하는 거는 다 쓸모가 없어. 근데 법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가 교리적인 이해를 어느 정도 이상 충실히 할 수 있으면 번뇌는 사라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부처님도 제자들이 성문이지, 그게 무슨 벽지부리 부처님 제자들은 아니거든. 벽지부리 명상하는 사람이고 성문은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지혜롭다 어쩐다. 그게 머리 튀었다는 얘기지. 직관이 생겨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딱 보면 깨달았다는 사람들 치고 그렇게 직관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을 내다보고 탁탁탁 어떻게 할 수 있어?
하긴 뭐래. 그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깨달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나 안 그러면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만 나와주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먹고 살아. 그런 정도 식견이 있느냐? 식견이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해령 스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너무 꽉 차서 인간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일이 현재 최근에 있었어. 그게 스마트폰 사건이에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삼성폰을 사면 요만한 정도 거의 한 1cm 정도의 그 설명서가 따라오는데 그게 10포인트도 아니고 글씨가 한 5포인트나 한 6포인트 정도 돼갖고 깨알 같은 게 요만큼이 오는데 인간이면 이걸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 기능이 너무너무 많은데 쓸 수가 없어. 거기다가 그걸 이해하고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하는 방식이 그 당시에 엔지니어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걸 더 많이 했던 게 삼성이지. 그러니까 삼성이 밑에서 이렇게 따라지로 있다가 쭉쭉쭉쭉 하면서 따라 올라오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노키아를 제끼네 어쩌네까지 턱밑까지 올라왔지. 그랬는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건 생각을 바꿔서 완전히 판을 깨버리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미나토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타짜들이 미나토 타짜가 꽉 깔려 있어. 그래서 내가 진입을 하려니까 미나토로 갖고는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스톱. 판을 바꿔야 된다. 이거는. 내가 다도가 내가 저렇게 하면 망할 거다. 계속 내가 한 20년 전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돈도 많이 들고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그렇게 되면 지그들 몇 놈끼리만 하다가 이게 말라 죽어요. 그 사람들이 죽거든. 나이 먹어가지고. 그러면 새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그걸 팍 깨고 커피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커피가 이긴 게 200원짜리 믹스커피에서부터 2만 원, 3만 원까지 어떤 거는 막 더 나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먹어본 바로는 한 2, 3만 원 이상을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더 있겠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예. 보통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한 2만 원 해요. 커피가. 그게 좀 짜증나지. 이씨, 왜 이게 이 값을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우리 또 그런 거 있잖아. 커피는 향보다 달달해야 힘도 나고 당도 안 떨어지고 뭐 이런 생각도 또 있거든. 향은 개뿔이 무슨 놈의 향이야. 향 먹으면 건달이다. 건달이 식향이라고 향 좋아하면 건달이 되는 거야. 건달이. 이런 건달 같은 것들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사람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른 거겠지. 판단 기준이. 예. 그래서 그래. 계란 동동 쌍화차를 먹던 시절에서부터 살아왔는데 갑자기 맹숭맹숭하게 향만 먹으라 하니 이게 인생인가 싶지. 왜냐하면 쌍화차도 그게 영양가도 많고 당도도 높은데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란 노른자까지 넣어서 먹었던 시절이었는데 거기서 생각하면 지금은 진짜 맹탕에다가 이것들이 향 좀 해가지고 주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참 세상이 진짜 엄청나게 바뀌었죠. 엄청나게 바뀌었어. 아니 내가 깜짝 놀랐어. 계란 동동 쌍화차 우리는 어렸을 때 그걸 옆에서 아저씨들이 먹는 거 그걸 봤는데 요즘은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젊은 애들이 그런 희한한 음식이 있대? 이래서 먹는 거를 해요. 야, 이런 또라이 같은 음식이 있어? 이러면서 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 세대들 또라이야. 내가 그런 거 먹는 거 많이 봤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진짜 많이 바뀌었지. 그래서 상황들이 이게 그래 재밌어. 재밌어. 그래서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커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다가 싼 데부터 비싼 것까지 해서 외연을 확 넓히고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확 쓸려왔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렇게 빨리 급변한 거는 처음일 거다. 뭐 아이스크림도 들어왔고, 뭐 베스킨라빈스도 들어왔고, 뭐 KFC도 들어왔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 정도 기간에 이렇게 퍼진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커피 앞으로 뭐가 있을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뭐 빵도 한때 퍼졌고 뭐 파리바게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 퍼졌는데 그 속도보다 압도적인 게 커피 아니에요? 야, 이런데도 커피집이 있어라고 싶을 정도까지 골목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진입장벽 자체가 그게 굉장히 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차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걸 끊고 넘어가는, 그리고 그 끊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민중들의 쉬운 요구라는 게 있어야 돼요. 민중들의 쉬운 요구. 이건 더 이상 못 참겠어. 하지만 이거를 방법이 없는 거야, 사람들은. 그때 누군가 하나 던져주면. 그게 여기서 나온 거고, 나중에 대승불교 나올 때도 똑같아요. 소승불교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대승불교도 그거를 쉬운 불교로다가 끊고 가는 거예요. 선종이 뭘 얘기했는데, 선종이 가장 쉬운 불교예요. 그래서 해능은 일자무식이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게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요. 야, 우리 교조가 무식이야, 까막눈이야, 그걸 강조하는. 해능이 글자를 알았어요. 처음에는 몰랐을지 몰라도 뒤에 알았던 사람이야.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뭘 예를 들어서 뭘 이렇게 높여, 안 그러면 우리 선생님을 높여 이러면 처음에는 무식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사람이 똑똑해졌으면 그 똑똑한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 어떤 놈이 야,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세상에 문맹 아니었던 사람이 어딨어. 모든 사람은 다 문맹에서 시작하지. 나면서부터 글자를 알고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엄마 뱃속에서 양수로다가 내가 붓글씨를 연습해야겠다 이러고 나온 놈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희한한 거지. 왜냐하면 그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처음에 무식했더라도 나중에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 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선불교는 쉬워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세수하다 코 만지기처럼 굉장히 쉬워라고, 세수할 때는 코가 저절로 만져진다는 거. 근데 지금은 또 뭐냐면 이게 선은 최상승 근기만 하고 언어를 떠나 있기 때문에 너네는 말로 쥐 떠들면 안 돼. 뭐 이렇게 꼭 말 안 되는 놈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설명을 해봐. 그러면 이건 설명할 수가 없대. 야, 그건 개도해. 그런 식의 설명은 개도해. 하느님이 존재하는지 증명해봐. 아니, 하느님은 생각할 수가 없어. 야, 그거 어디나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진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어. 그러면 존재하는지는 아니야? 존재하는 거는 가능해?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어려워지면 쉬워지고 어느 정도 어려워지면 쉬워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리고 스마트폰이 쉬웠기 때문에 노인네들도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점점 좀 어려워지고 아이폰 100이 돼가지고 막 이제 아이폰 10, 20, 30, 40, 100이라고 이제 또 복잡해지면 어떤 놈이 또 다른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그건 개 쓰레기였어 이러면서 이제 또 나오겠지. 누가 나한테 그렇게 달아놨던데 저 사람은 말만 이쁘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야, 씨, 말을 이쁘게 안 하니까 네가 듣고 있는 거야. 말 이쁘게 하면 졸려서 못 들어. 말 이쁘게 하면 잔다니까. 너 때문에 내가 말 이쁘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또 나타나서 그걸 깨겠지. 그런 깨는 사람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식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깨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저 바라문적인 것도 깨고 싶지만 여기서 핵심은 아공법유라는 부파불교, 쉽게 말해서 소승불교예요. 아공법유를 주장했던 소승불교를 아공법공으로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져버리면 모든 제법이 공이라는 것은, 제법이 공이면 이건 전부 다 코드 번호일 수밖에 없으면 그것은 불생불멸,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우주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들이 분해됐다가 다시 모이면 또 다른 게 되는 거고 또 다른 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누가 했어. 어떤 과학자가 되게 재밌는 얘기했어. 이 세상에 죽음은 없다. 죽음은 없지. 순환이지. 죽음은 없지. 왜냐하면 우주 전체의 총량은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서 생겼다 이렇게 했다. 뭐 풍선 밀어넣듯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오. 그렇지 않을까? 야, 그거는 유사이래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유사이래로 다 그랬어. 그래서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야.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어. 여기서 아이템이 집행검 2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개쓰레기 그냥 받자마자 이건 뭐야 이렇게 바로 버리는 아이템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본질은 똑같지. 본질 숫자 조합이라는 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불구부정이야. 그리고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어. 우주의 총량이 늘어나냐 줄어드냐.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놈들 중에 그런 거 있거든. 뭐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인간이 없어져, 네가 없어져 주는 게 자연을 보호하는 거라니까. 너만 사라지면 돼. 나무젓가락을 몇 개 쓰냐 안 쓰냐가 문제가 아니고 인간 자체가 사라지면 자연은 보호가 돼. 그리고 그 자연에 대한 개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는 숲이 왜 자연이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숲과 산소가 자연이냐?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철저하게 인간적 생각이에요. 지구는 유사 이래로 불구덩이였었던 기간이 제일 길어. 그냥 용암이야. 용암 전체가. 나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어. 전체 지구 역사에서 보면. 근데 마치 나무가 자연인 것처럼 얘기를 해. 아니야. 지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핵전쟁이 일어나면 뭐 인류가 다 뭐 파괴되고 뭐 저거. 그래도 지구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지구는 그냥 지구야. 그러니까 그걸 자연으로 볼 거냐? 그 불구덩이를 자연으로 볼 거냐? 지구의 본질은 뭐냐? 그 불구덩이가 만약에 지구의 본질이라고 그러면 야 나무젓가락 몇 개 더 쓴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지구 기온이 1도 올라가면 인간이 지금 절단이 난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절단이 나는 거야. 지구가 절단이 나는 게 아니고 지구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별 관계가 없어요. 지구는. 지구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있어서 몸에 개미 붙어 있는 것처럼 간질간질 할 수도 있을 거야. 이 새끼들이 자꾸 뭐 땅을 파고 어쩌고 아유 씨. 여드름이지 여드름. 저거 확실히 짜버렸으면 좋겠구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